안녕하십니까, 정희성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어떻게 다른지 이걸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 스스로 자주적으로 단결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시켜서 노동조합을 만들면 그건 곧 어용노조가 되는 거죠. 근데 한국노총, 당시로 말하면은 대한노총, 좀 풀네임으로 이야기하면 대한독립척성노동총연맹이라고 하는 건데, 이 조직은 당시에 미 군정과 이승만의 필요에 의해서 우익 청년 단체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목적이 있는 거죠.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 그리고 사회 정치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드는 건데, 당시에 대한노총은 이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기존에 있는 전평이라는 노동조합을 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1946년도 3월 10일이죠. 한 15개 사업장에 45명 정도가 조촐하니 모여서 창립대회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평이라는 조직이 도대체 어떤 조직이길래 이렇게 전평을 깰 목적으로 대한노총이 만들어졌는가, 이걸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45년 8월 15일 날 일제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일제가 운영했던 공장이 텅텅 비게 됐죠. 텅 빈 공장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주인 없는 공장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스스로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우후죽순격으로 노동조합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1945년 11월 5일 전국적으로 1194개 사업장에서 약 21만 정도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줄여서 전평이라는 조직이 창립하게 되는 거죠. 45년 11월 달에 창립을 해서 46년도에 가서는 55만 정도 조합원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이런 걸 본다 하더라도 당시에 전체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조직은 어디였다? 전평이 대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전평도 근로조건을 개선은 고사하고 유지를 시키는 것조차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보다 훨씬 살기 어려워진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엊그저께 100원 했던 것이 1,000원, 2,000원, 이렇게 물가 폭등이 100%, 300%까지 올라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임금으로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임금 인상을 해달라, 쌀을 지급해달라, 미 군정을 상대로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는 답변은 인도에 있는 노동자들은 지금 거의 굶주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래도 깡냉이 죽여라도 먹고 사는데 그만하면은 다행인 줄 알아라, 이렇게 해서 요구를 묵살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도 노동자들이 열받아가지고 파업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46년 9월 달입니다. 9월 달.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시작으로 해서 출판 노동자들, 인쇄 노동자들,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인원이 25만을 훌쩍 넘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파업 대열이 형성이 된 거죠. 정치적 구호도 등장합니다. 양심수를 석방하라. 그 다음에 언론 자유 보장, 해고 반대, 노동법 제정, 이런 등등의 요구를 가지고 파업을 벌였던 거죠. 그러니까 미 군정에서는 노동조합은 원래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정치적 요구를 가지고 파업을 한다 해가지고 불법으로 간주를 하고 탄압을 하기에 이릅니다. 어쨌든 미 군정이 이 파업 대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진압을 하기에 이릅니다. 군경 3,000명 정도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우익청년단체, 대한노총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0명 정도, 합의 한 5천여 명 정도를 형성을 해서 파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강제 진압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가 2명 정도 죽었다고 하는 거고요. 1,5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연행이 됐다고 하는 거고, 대부분의 노동조합 간부들은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미 군정은 전평 조직을 불법으로 하고 대한노총으로 갈아타는 것을 강제를 하는 거죠. 현장에서는 노동조합을 전평을 선택을 할래, 대한노총을 선택을 할래, 투표를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투표도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명 투표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전평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로 끌려가가지고 죽도록 두드러 맞는 거죠. 안 맞으려면 할 수 없이 대한노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조합원들이나 지도부들을 끄집고 가서 두드러 팬 사람은 주로 누굽니까? 대한노총 간부들도 있었지만은 백색 테러에 앞장섰던 우익 청년 단체,
깡패들, 김두한 같은 조폭, 이런 양반들이 미 군정의 비호 아래서 전평을 탄압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김두한 이 양반은 대한노총의 최고위원까지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일제시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죠.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이 특히나 파업을 하죠. 법 개정 요구를 가지고 민영화 반대를 가지고 파업을 하면은 정치 파업을 한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간주를 하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나 지금이나 법 개정 요구를 가지고 파업을 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48년 8월 15일이 어떤 날입니까?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는 날이죠. 사실상 이때 이르게 돼서 전평은 거의 와해가 되고 대신해서 대한노총이 합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됩니다. 지금은 노총의 총재라는 직함이 좀 어울리지 않고 지금은 없는데 당시에는 노총의 총재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한노총의 총재는 누구였을까요? 이승만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노총은 사실상 노동조합의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전평 조직을 깰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왔다. 이런 암울한 탄생 배경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60년도에 대한노총 내에도 개혁의 바람이 붑니다. 대한노총 운영에 대해서 반대라는 개혁파들이 따로 생겨나죠. 그리고 있다가 다시 통합을 하게 되는데 한국노총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개칭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잠시 잠깐 운영이 됐다가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정당, 단체, 심지어는 노동조합까지 다 강제 해산을 당하죠. 강제 해산을 당하고 난 다음에 1961년도에 박정희에 의해서 다시금 산별체계의 노동조합이 짠하고 탄생을 한 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또 지금의 한국노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노총의 탄생 배경, 시대적 배경을 훑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민주노총이 어떻게 탄생이 됐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봐봐야 할 텐데, 앞서 전평은 총파업을 통해서 탄압을 했고 결국은 와해가 됐는데, 민주노총은 거꾸로 투쟁을 통해서, 파업을 통해서 조직이 건설이 됩니다. 87년 6월 29일 6.29 선언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직선제를 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하는 거죠. 이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시위는 사그라듭니다. 근데 유독 노동자들은 이대로 멈출 수는 없다. 7월, 8월, 9월 약 석 달 동안 대투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789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하는 거죠. 당시 노동자들의 상황을 보면은 출근하는 회사 정문에서 두발 단속을 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복장이 불량하다 보면 회사 관리인들한테 바리깡으로 두발을 강제로 삭발을 당해야 하는 그런 수모까지 당했을 정도로 노동자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죠. 근데 이게 폭발을 한 겁니다. 언제? 87년 6월, 7월, 8월, 9월. 당시 노동조합 투쟁이 벌어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한 2,600여 개 정도의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투쟁을 거치고 난 다음에 6,100개 정도로 약 3배가량 노동조합이 늘어난 거죠. 이렇게 해서 노조 민주화 바람이 불죠. 그런데 당시의 법은 이렇습니다. 복수노조는 금지가 됐죠. 상급단체도 한국노총 하나만 인정이 됐습니다. 사업장 내에도 한국노총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다 불법이었습니다. 근데 한국노총은 가입하기 싫고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노동조합만 따로 좀 묶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협의회가 만들어집니다. 이른바 마산 창원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줄여서 마창노련, 서노련, 인천노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별 노조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이 지역별 노조 협의체가 전국 조직으로 만들어지는데 1990년에 그 유명한 전노협,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노협이 꾸려지고 비제조업 단위, 보건, 언론, 금융, 사무직 이쪽으로는 업종회의라는 이름으로 또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전노협, 업종회의, 현총련, 대노협 이 4개 조직이 전국 노동조합 대표자 협의회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94년도에 민주노총 준비가 띄워지고 1995년 11월 11일 드디어 민주노총이 창립되게 됩니다. 한국노총 외에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노협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전노협 지도부 간부들은 다 당시에 수배, 구속을 당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당시 구속됐던 사람이 2,000명이 넘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고됐던 사람들도 5,0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노동자들이 탄압을 받았던 거죠. 심지어는 국가보험법으로
제3자 개입 금지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사람들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고문을 받다가 의문사를 당했던 분들도 있었던 거죠. 이런 탄압 속에서 기어이 민주노총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만들어졌어도 법외노조로 돼 있다가 97년에 이르러서 합법적인 지위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파업은 민주노총이 훨씬 더 많이 하죠. 한국노총도 파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가끔 들리긴 한데 보통 보면은 극적으로 타결을 했다는 얘기가 간간히 많이 들리죠. 지금 현재 파업을 벌이고 있는 사업장이 딱 한 군데 있죠.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지금 해고가 돼서 파업 아닌 파업을 벌이고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노총 지도부들은 이 자리에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고, 민주노총은 대의원 대회도 이건 농성하는 김천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런 차이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도 구속을 각오하고 투쟁하는 사람이 어디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민주노총이 더 많습니다. 엊그저께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던데 한국노총도 구속을 각오하고 좀 투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투쟁해도 구속이 안 되는 세상이 와야 되기는 하겠죠. 자, 그리고 조합비는 누가 더 많이 낼까요?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노총이 한국노총보다 사업장 조합비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합비가 많으면 안 좋은 노동조합이고 조합비가 적으면 좋은 노동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도 같은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합비를 많이 걷어서 그 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 사회가 노동자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사회로 가는데 투쟁하는 데 쓰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아무래도 조합비가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껄핏하면 상경투쟁하죠. 오며 가며 쓰는 돈이 오지게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민주노총은 조합비가 좀 더 많은 것 같고 한국노총은 상대적으로 투쟁하는 횟수가 적다 보니 조합비가 적은 것 같아요. 노동자들을 위해서 조합비가 적은 것이 유리한 건지 많은 것이 더 좋은 건지 그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5월 1일 행사도 양대 노총이 약간씩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주로 이제 한국노총은 잠실 경기장에서 모여가지고 5일제를 기념하는 마라톤 대회를 하죠. 그에 반해서 민주노총은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해서 투쟁했던 노동자들의 투쟁 정신을 계승하고 지금 현재 노동자들의 처지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의 노동자들의 주된 요구를 걸고 주로 투쟁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정부하고의 관계, 누가 더 좋을까요? 한국노총은 그 정부가 뭐 어떤 정부였든 간에 상당히 많이 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민주노총은 정부하고 많이 안 친한 것 같아요.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정부 이렇게 3단위가 모여서 논의하는 기구가 노사정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경사노위로. 이 경사노위를 한국노총은 현재 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소 좀 긴 듯 하면서도 간단하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노동조합에 가입을 안 하신 분들 어디를 선택해서 가입을 할 것인지 판단이 됐습니까? 저는 감히 추천을 드립니다. 투쟁을 열심히 하는 조직을 선택을 해야 된다.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구속을 각오하고 어려움을 각오하고 투쟁을 하는 조직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는 눈치채셨죠? 자, 그럼 이상으로 정의성의 노동TV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